전라디언들의 국민의힘 분열 책동, 한동훈의 배신과 좌익들의 선전선동, 나아가 헌재 을사팔적들의 협잡으로 결국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었으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일정은 조기 대선에 초점을 맞추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좌익 쪽에서는 오래전부터 이재명이란 중범죄자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조기 대선판이 벌어지고 나니 이재명 중심으로 거침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다. 문제는 국민의힘 쪽인데 모두가 인지하고 있듯이 국민의힘 쪽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가지 못하고 복잡다기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 중심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 이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여부를 항구하면서 그의 행동은 뭔가 대선 행보를 하는 듯이 보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홍준표 후보도 빅텐트론을 들고 나와 범보수 진영이 표를 전부 끌어모아 반이재명 전선을 형성해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차 100% 국민 여론으로 2차 경선에 나설 후보 4명으로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4명으로 후보를 압축한 상태에서 이들 4명 중 최종 승리한 1명과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판 승부를 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모아 일거에 이재명과 좌익들을 제압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 즉 과거 한나라당 시절 이회창이라는 압도적 1위 후보를 두고도 DJP 연합과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에 고배를 마셨던 것을 이번에는 자유우파 쪽에서 단일화를 성사시켜 이재명과 좌익들을 물리치자는 아이디어이고 만약 이렇게 될 수만 있다면 흥행에 성공하여 승산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여론의 반전을 우려한 엑스맨 김종인이 나서 한덕수를 주저앉히고 한동훈이라는 뻐꾸기를 내세워 국민의힘이나 보수진영의 전선을 혼돈케 하려는 공작을 하고 나섰다. 아무튼 김종인의 희망과는 달리 2차 경선에서는 국민과 당원 각 50%로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미 보수진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힌 한동훈이 국민의힘 경선에서 1위를 할 확률은 아주 낮다고 본다. 아마도 2차 경선에서는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과 안철수가 보기 좋게 고배를 마시고 탈락하여 적어도 아직은 국민의힘에 그런 정도의 자정작용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버리지 않고 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 2위에 홍준표와 김문수가 겨루어 둘 중 한 사람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그 시점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인기가 지속되는 경우 단일화를 이루게 된다면 가장 이상적으로 국민 여론을 애국 세력 쪽으로 집중시킬 수 있다고 본다. 물론 그 과정에 소위 광화문 세력인 정광훈 목사의 경우도 동참하여 단일화를 이루는 것이 더욱 모양이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김종인과 박지원은 왜 같은 전라도인 한덕수를 견제할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견제는 김종인뿐 아니라 박지원도 나서고 있는데 전라도인인 김종인과 박지원이 같은 전라도인 한덕수 권한대행을 왜 견제하고 나설까라는 생각이 얼핏 들 수도 있을 것이다. 지금 좌익 진영 최전선에서 바람몰이를 하는 자는 단연 얼치기 김어준이지만 좌익 중에서도 전라도 이익을 위해 가장 교활한 전략가들은 김종인과 박지원이라고 보는데 이들 둘이 하나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견제하고 나서는 것은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비록 전라도 전주에서 태어나기는 했어도 줄곧 서울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녀 순수 전라도 본토가기로 평가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과거 노무현이나 문재인같이 비록 경상도 출신이나 전라도를 위해 활동한 것과 같이 한덕수 권한대행이 그 반대 행보를 할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그런 측면에서 홍준표나 김문수 공이 부인들이 전라도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두 사람보다 한덕수 권한대행으로 후보 단일화가 되어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홍준표나 김문수 보다 더 친 보수적인 정치 노선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어. 그들은 이런 것들까지 염려하면서 아예 그런 가능성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김종인이 윤석열 신당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께서 지금 신당을 운운한다는 건 코미디라면서 최근 계엄 선포 이후 탄핵 이후의 행태를 보면 과연 저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었느냐 하는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부분이다. 보수 진영이나 애국 세력들의 논평가들이 놓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중요한 공적 중 하나가 살얼음판을 걷던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종인을 대통령 권력 범주 밖으로 걷어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안하여 그래도 김종인 같은 사람이라도 자기 옆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란 안이한 생각을 했었더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에는 물론 지금과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활한 자가 국민의힘이라는 정체성이 부족한 이해 집단에서 아마도 자신의 생애 마지막 미션으로 생각하고 한동훈 같은 뻐꾸기를 후보로 옹립하기 위한 별짓을 다할 사람이라고 본다. 그리하여 이재명이 이기면 그런 양아치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문재인보다 더 반대한민국적 대한민국 파괴 행위를 할 것이 분명하여 대한민국은 좌익들이나 전라디언들의 해방구가 되어 좋고 반대로 한동훈 같은 뻐꾸기가 되어도 같은 기대를 할 수 있어 좋게 되는 양수겸장의 정치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직하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대목에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소위 보수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국민의힘 경선을 여하이 잘 치르고 난 다음 한덕수 권한대행과도 단일화를 잘하는가에 이번 대선의 승패가 달려있다고 단언할 수가 있을 것이다. 보수의 분열은 정치판에서만이 아니라 지난 10수년간 교육감, 선거에서도 번번이 소수인 좌익들에게 패한 원인이 바로 보수적이라는 인간들이 벌이는 분열이 좌익들의 당선으로 귀결되는 현상을 목격해왔다. 지난 4월 2일 날 치러진 부산교육감 보궐선거에서도 보수 진영의 정승윤과 최윤홍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좌익 김석준 후보가 전체 투표율에서도 51.13%로 당선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보수 진영에서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남긴 명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를 명심하여 최종 단일화에 기필코 성공하여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해줄 것을 당부하며 기원한다.